자, 센겔 책에서 1장부터 이제 중요한 용어와 예제 위주로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센겔 책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실용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1장에는 Introduction and Basic Concepts 어떤 서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예로서 이제 그 태양의 열을 이용한 솔라 콜렉터, 그건 태양 전지가 아니고 이제 태양 그 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만들어서 여기 펌프가 있죠. 요거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 그 열 교환기에서 이제 그 차가운 물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이런 온수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죠. 그다음에 자, 이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다루어 봅시다. 자, 그래서 예제 1의 1에는 Electric Power Generation by a Wind Turbine, 이러한 그 풍력 발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전기값으로 킬로와트 아워, 우리가 킬로와트는 그 파워고 거기다 시간 h를 곱하면은 그거는 이제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거죠. 킬로와트 아워당 0.12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윈드 터빈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의 어떤 레이티드 파워가 전격 출력이라 할 것이 30kW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이 1년당에 이제 그 2200시간을 가동한다면 그 얼마나 전기값이 1년 동안에 그 세이브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30kW로 2200시간을 운용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만한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여기다 곱하기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킬로와트 아워당 0.12달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이걸 곱해서 킬로와트 아워를 소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7,920달러가 절약이 된다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예제는 뭐냐 하면은 자, obtaining formulas from unit considerations. 자, 이러한 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오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오일의 밀도가 850kg per 미터 3승이에요. 그래서 이 부피가 2m 3승이라면 이 탱크에 이제 있는 그것의 질량 M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밀도에 대한 공식이 있죠. 자, 이것을 한번 써보면은 밀도 로가
로가 질량 M 나누기 최적 V다.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질량 M은 밀도 로에다 V를 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질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예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파운드 M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질량을 나타낼 때도 파운드를 쓰고 힘을 나타낼 때도 파운드를 써서 이거 이제 구태여 구분을 하려고 LBM은 질량을 나타내는 파운드고 LBF는 힘을 나타내는 파운드다 이거예요. 파운드인데 LB로 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그냥 또 LB라고도만 써요. 그럼 이것이 힘인지 질량인지는 문맥으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죠. 자, 영국식 단위계는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를 한번 알고 지내갑시다. 시스템이란 거는 어떤 quantity of matter 또는 region in space chosen for study. 자, 우리가 이제 그 검토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것이 이제 시스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변이고 이 점선이 바운다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닫힌 기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no mass can cross its boundary. 닫힌 계에서는 그 질량이 그 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closed system이란 거는 이제 이 질량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이제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고 주변하고 그리고 에너지조차도 그 경계를 통과하지 못할 때는 그런 기는 이제 isolated system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고립기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픈 시스템은 이 질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또는 이제 컨트롤 볼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말한 기가 시스템 기 한자로도 써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시스템이란 말은 자주 쓰이고 있죠.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다 뭐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컨트롤 볼륨을 우리말로는 컨트롤 볼륨인데 이것을 검사 최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텐시브 프로퍼티다는 말은 그 성질이 independent of mass
질량에 무관하다. such as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 온도다, 압력이다, 밀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extensive property는 depend on the size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면 intensive property는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절반으로 나누어도 온도나 압력이나 밀도는 같은데 절반으로 나누면 당장 질량은 반이 되고 최적도 반이 되죠. 그런 게 extensive property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extensive property per unit mass 단위 질량당의 어떤 extensive property를 specific property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pecific volume이다 하는 것이 소문자 V는 최적 나누기 질량 M.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최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B는 비교한다 할 때 이제 B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비대면 수업의 B는 부정을 나타내는 B지만 비최적할 때 B는 이제 다른 한자 B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탈 에너지를 우리가 대문자 E로 나타냈을 때 스페시픽이 붙으면은 그것을 질량 M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소문자로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정의가 나와 있죠. 밀도 density는 질량 나누기 최적인데 비최적이다. 이걸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소문자 V는 이제 최적을 갖다가 질량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는 거죠. 비최적하고 밀도는 역수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림 1의 25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개의 그 최적이 부피가 12m 3승이고 그 다음 개의 질량이 3kg일 때 이제 그 밀도로 비최적 소문자 V 이것을 계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이제 steady flow process란 건 뭐냐면은 프로세스인데 during which fluid flows through a control volume steadily. 자, 컨트롤 볼륨 우리가 이제 컨트롤 볼륨이다 하면은 오픈 시스템이니까 질량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스테디 플로우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가 1시일 때 이러한 컨트롤 볼륨에 질량이 들어오고 질량이 나가고 이 위치에서 온도가 30도씨 뭐 뜨거운 물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150도씨였어요. 그런데 스테디 플로우라는 거는 시간이 이제 3시가 돼도 여전히 여기의 온도는 300도씨 여기의 온도는 150도씨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고 이제 정상 흐름 스테디 플로우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력학의 영법칙이다 하는 게 나오죠. 그걸 한번 보면은 two bodies are in thermal equilibrium if both have the same temperature reading.
자, 두 개의 물체가 열적 평형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같은 온도를 갖는다면. 그래서 열적 평형이다. 그래서 꼭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온도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연력학 제0법칙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0법칙이냐면은 1법칙, 2법칙이 이제 이미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다. 그래서 0법칙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온도 스케일이 나오죠. 그 예제를 한번 보면은 자, 예제 1의 5를 풀어봅시다. Absolute pressure of a vacuum chamber. 그래서 어떠한 버큐um 게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절대 압력이 있다. 그 다음 기기 압력이 있다 하는 걸 배웠죠. 기기 압력이란 건 이제 대기압하고의 차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진공 게이지가 그 체인버에 연결이 돼서 5.8 psi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대기압은 14.5 psi다. psi는 이건 압력의 단위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를 다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펜을 선택하고 자, 그래서 게이지는 뭐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써요. 자, 그래서 브러쉬가 여기를 접촉하니까 커져버리네. 그래서 PSI란 건 압력의 단위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예요. 인치의 자승. 그래서 파운드는 힘 파운드고 인치의 자승은 이제 어떤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압력의 단위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동차 바퀴 그 타이어에 압력을 나타낼 때는 그래도 PSI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압력을 나타내기는 한데 그렇게 잘 쓰이는 단위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대기압이 14.5 psi고 이 버큐미니까 분명히 이제 대기압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5.8 psi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기기 압력이 있다는 거죠. 게이지 프레셔. 그래서 절대 압력을 구하려면은 이제 그 진공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절대 압력은 이제 이렇게 대기압에서 이제 이 계기 압력을 빼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압보다 클 때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반대로 대기압을 빼주는 것이 계기 압력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는 이제 대기압에서 진공의 그 계기 압력을 빼주면은 그것이 이제 그 진공에
절대 압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7 psi다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압력의 단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좀 빠진 게 있나? 그래서 템퍼리처 스케일에서 그 예제를 하나 넘어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예제 1의 4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expressing temperature rise in different units. 그래서 그 서로 그 온도계의 서로 다른 단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가열 과정에서 계의 온도가 10도씨 증가하였다. 이거는 여기 C가 붙은 건 섭씨, 우리 일상생활의 온도죠. 그런데 이것은 켈빈으로는 몇 도에 해당하느냐. 대문자 K는 절대온도 켈빈, 여기 대문자 F도는 이제 파렌하이트, 화씨온도, 대문자 R은 랭킨 온도라는 건데 뭐 우리가 그렇게 잘 쓰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델타 T, 델타라는 건 변화를 나타내죠. 우리 절대 온도와 켈빈 온도와 섭씨 온도는 서로 그 변화하는 게 같아요. 그런데 이제 랭킨 온도는 그것이 절대 온도 변화에 델타 T 거기다 1.8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렌하이트 온도의 변화는 랭킨 온도 변화와 같다. 그래서 이건 또 18도 F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금 스케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절대 온도나 섭씨 온도는 같고, 그 다음에 랭킨 온도와 화씨 온도 사이에는 이제 절대 온도 눈금에다가 1.8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24페이지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얘기는 쭉 다뤘었죠.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 1의 6. Measuring atmospheric pressure with a barometer. 바로미터가 기압계죠. 대기압을 재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그 기압계의 눈금이 740mm Hg다. 이게 Hg는 수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소문자 G가 이러한 값을 갖는다. 그랬을 때 assume 뭐를 가정하느냐 하면은 수온의 온도가 10도씨이고 그때 그 밀도가 13,570kg/m 삼승이라고 하자. 이랬을 때 대기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대기압은 이제 수은주의 높이로 ρGH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로가 이렇게 쓰고 G가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압력의 SI 단위가 나와요. 우리가 항상 어떤 공식이 있을 때
공식이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어떤 식이 있다 이거예요. 자, 입력을 SI 단위로 다 넣어주면은 입력이 여러 개가 있죠. 답은 자동적으로 SI 단위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압력의 SI 단위는 압력의 프레셔의 SI 단위는 이것이 이제 파스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은 이게 실용에서 쓰기에는 작은 단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용에서는 이제 그것의 1000배인 킬로파스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압력하면은 대개 이제 킬로파스칼로 쓰고 있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0원이란 단위는 별로 안 쓰는 거와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주로 이제 100원 단위로 이제 쓰고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비록 압력의 SI 단위는 파스칼이지만 우리가 실용적으로는 그것의 1000배인 킬로파스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런 건 필요가 없고 이제 킬로파스칼로 쓰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SI 단위 파스칼인데, 왜냐하면 입력이 전부 SI 단위죠. 로의 SI 단위, 밀도의 SI 단위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의 SI 단위 미터 퍼 세크 자승, 길이 SI 단위가 이렇게 미터로 바꿔줬죠. SI 단위들을 다 입력을 해서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이것이 이제 파스칼인데 우리가 이제 킬로파스칼로 쓰고 싶어서 나누기 1000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킬로파스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들은 뭐 구태여 꼭뭐 우리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떤 식이 있으면은 SI 단위들을 입력하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SI 단위인데, 우리가 압력의 경우 파스칼이 SI 단위이지만 어떤 실용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킬로파스칼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000을 해줬다는, 나누기 1000을 해줬다는 거, 거기에 이제 주의를 해주기 바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